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이 시간은요. 챕터 9 분사편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잘 풀고 오셨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분사와 관련된 주요 표현들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풀이 시작하겠다고요. 정리해 볼게요. 먼저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가 되겠죠. 그런데 분사와 관련돼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 현재 분사를 쓸 것인지 과거 분사를 쓸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험 문제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결정할 때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수식하거나 보충하는 명사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네요. 2번 가볼게요. 수식하거나 보충하는 명사를 기준으로 능동 진행 또는 수동 완료 관계를 파악해 주셔야 하는데 능동 진행 관계라면 현재 분사, 수동 완료 관계라면 과거 분사를 써주셔야겠죠. 이때도요. 능동 수동 관계만 제대로 파악해도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하거나 보충하는 명사를 기준으로 감정 분사인 경우 감정을 유발하는지 감정을 느끼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하는데 감정을 유발한다면 현재 분사, 감정을 느낀다면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되겠죠. 4번 갈게요. 분사 구문의 경우에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일 겁니다. 동사의 ing로 시작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현재 분사 구문과 과거 분사로 시작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과거 분사 구문 이 두 가지 경우일 거예요. 이때도요. 현재 분사 구문을 만들 것인지 과거 분사 구문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준 어디 있다고요? 주절의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사를 기준으로 능동관계라면 현재 분사 구문, 수동관계라면 과거 분사 구문을 써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분사 구문이요. 주절 뒤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의미 파악할 때는요.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한 문장처럼 생각하시고 해석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분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는 또는 된의 의미를 적용해서 주절 주어에 갖다 붙이면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은 될 수 있다고 그랬네요. 자, 5번 가볼게요. with 명사 분사 덩어리 구문의 경우에도 이 분사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결정해야 할 겁니다. 그때 기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가 기준이 되겠죠. 능동관계라면 현재 분사, 수동관계라면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제 5번으로 갈게요. 분사는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한 단어의 분사라면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고요. 두 단어 이상의 분사라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의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처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명사 다음에 동사의 ing가 보이면 이때 동사의 ing는 두 단어 이상의 현재 분사 덩어리는 아닌지 예상해 보시고 중간에 한번 끊고 의미를 적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의미 적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명사, 어떤 명사, 하는 또는 하고 있는 명사.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 뒤에 과거 분사가 보이면 두 단어 이상의 과거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건 아닐지 예상해 보시고 의미를 적용해 보세요. 방법은요. 한번 끊고 명사, 어떤 명사, 되는 또는 된 명사.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문장을 해석하는 데도 영작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7번 갈게요. 명사가 있는 곳에 필요하면 언제든 명사 앞이나 뒤에서 분사가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인트까지 이해하실 수 있다면 정말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도 하고 문장도 만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품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필요하면 언제나 그 뒤에서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덩어리가 수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덩어리를 이렇게 묶으실 수 있어야 할 텐데 묶는 방법이 어떻게 됐죠?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에 쓰인 동사는 필요하면 수식어, 보어, 목적어를 동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쓰인 동사를 기준으로 의미적, 문법적 덩어리를 묶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방법은 그동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걸 이렇게 덩어리를 묶을 수 있으면 해석하고 의미 파악하는 당연히 빠르게 될 것이고요. 게다가 이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분사가 뒤에서 수식하면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멀어지면 수일치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덩어리만 묶을 수 있으면 당연히 주어 동사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수일치 당연히 문제가 안 되겠죠. 지금 이 분사에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좀 더 긴 형용사, 관계사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요. 이 동사 뒤에 필요하면 보어, 목적어도 올 수 있죠. 그리고 보어와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언제든 보어와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현재 분사 덩어리, 과거 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덩어리로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은 같아요. 여기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 말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도 똑같이 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할 수 있고 이 뭐 어느 자리를 다 떠나서 그냥 명사가 있는 곳이면 필요하면 언제나 이렇게 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고요. 이거 이해하면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풀면서도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틈틈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개념들, 중요한 포인트들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한 문제씩 차근차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에서 4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Who is the woman blank the plants over there? 의문문입니다. 자, 빈칸 여기 있는데요. 선택지를 보니까 water라는 동사가 다양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water는 동사로 쓰일 수 있고 그때는 물을 주다라는 의미였네요. 차근차근 볼까요? Who is the woman? 그 여자는 누구야? 어떤 여자요? 저쪽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 이렇게 의미 파악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답 고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 파악해서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빈칸에는 현재 분사 watering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넣고 보니까 명사 뒤에 ing 형태, 그러면 현재 분사가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상해 보시고 의미 적용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누구야? 어떤 여자요? 저쪽에서 식물에게 물을 주고 있는 이 명사와 능동관계를 나타내는 현재 분사가 아주 적절하겠네요. 자, 하나씩 왜 안 되는지도 보셔야겠죠. 이미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동사에 원형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요. 이미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3인칭 단수 현재형 들어갈 수 없고요. water들은요, 과거형이라면 당연히 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과거 분사라면 앞에 있는 명사와 수동 관계일 텐데 여자가 물이 주어지는 전체적으로 다 맞지 않습니다. watering 현재 분사 답이 되겠고요. 5번 is watering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동사입니다. 이미 동사 나와 있다고요. 얘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의미 파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갈게요. The book blank by the author became a bestseller라고 되어 있네요. The book, 그 책은 주어가 되겠고요. 빈칸 있고 나서 by the author, 그 작가에 의해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became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어 자리에 명사 a bestseller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큰 틀에서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빈칸은 write이라는 동사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봤더니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수동의 의미로서 이렇게 과거 분사가 수식해야 되는 거라니까 구조 볼 수 있으면 이것도 바로 해결이 된다고요. 게다가 일단 과거형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동사 원형 들어갈 수 없고 과거형 들어갈 수 없고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서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written이 쓰인 상태로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과거 분사? 두 단어 이상의 과거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건 아닌지 예상해 보시고 의미로 확인합니다.
그 책, 어떤 책이요? 그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이요. 이렇게 의미적 문법적 덩어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 동사의 구조도 바로 보이는 것이고요. 괜찮을까요? 자, 그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3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4번은 왜 안 될까요? 자, 여기 ing가 들어가면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와 능동관계잖아요. 책이 무언가를 쓰는 능동관계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to write,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건 안 될까요? 의미적으로 보셔야겠죠. 그 작가에 의해서 쓸 그 책,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들어갈 수 없고 얘가 완전히 의미 파악 깔끔하게 되잖아. 따라서 답은 과거 분사 written을 고를 수 있어야 되겠네요. 3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대화문 되겠습니다. A가 이렇게 물어요. How was the movie? 그 영화 어땠어? 그랬더니 B가요. It was really blank, so I cried a lo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 어땠어? 그것은 정말 어땠어? 그래서 내가 많이 울었잖아. 선택지를 보니까 touch라는 동사가 어떤 형태로든 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touch는요. 감동을 주다, 감동시키다라는 감정과 관련된 동사로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touch라는 감정 동사에서 감정의 분사, touching과 touched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ouch는 감동을 유발하는, touched는 감동을 느끼는 이런 기준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영화 어땠어? 그 영화는 그럼 그 영화를 기준으로 정말 감동을 유발했어. 그래서 감동적이었어.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내가 많이 울었잖아. 동사 원형 여기 들어갈 수 없어. 이미 동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3인칭 단수 현재형 또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자, 과거 분사 형태라면 감동을 느끼는, 영화가 감동을 느끼는 관계 말이 안 돼요. 자, 현재 분사라면 감동을 유발하는, 그래서 그 영화가 감동적이었어. 답이 되겠습니다. to touch는 여기에 들어가면 매우 또 어색할 거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같은 패턴인 거죠. 4번 A blank vase lay on the floor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관사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사까지 덩어리가 되어서 주어 자리에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lie의 과거형인 lay가 쓰였고 전치사 덩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큰 틀에서 이것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꽃병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어떤 꽃병일까요? 자, break라는 동사가 다양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관사 있고 명사 있으니까 명사 앞에 이거 형용사 자리 아닐까요? 게다가 이미 동사는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들어갈 수 없고 자, 과거형 들어갈 수 없어요. 이 broke가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빈털터리 in이란 뜻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만약에 broken 과거 분사, 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과거 분사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명사를 한 단어짜리 과거 분사가 수식하는 건데 이 명사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꽃병이 깨진, 수동관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깨진 꽃병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한데요. 이거 답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왜 안 되는지 또 봐야겠죠. 자, breaking이라면 현재 분사로서 이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긴 해요. 그러면 이 현재 분사가 꽃병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고 있으니까 명사를 기준으로 꽃병이 깨고 있는 능동관계 맞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답이 안 되고요.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간다고요? 일단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구조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고 해석상으로 다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3번 broken밖에 없겠죠. 깨진 꽃병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5번 갈게요. 5번, 6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전체적으로 보니까 동사의 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정리 한번 또 다시 하고 가죠. 동사의 ing는 둘 중에 하나죠. 얘가 동명사일 수도 있고요. 현재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동명사는 명사로서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요. 얘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기본 해석이 될 겁니다.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요. 무엇 하는, 하고 있는으로 기본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시험 문제와 연결된다고 그랬고요. 첫 번째, 비동사 뒤에 동사에 ing가 있는 경우 얘가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서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이때 ing는 동명사.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서 하는 중이다라고 진행의 의미를 전달하게 되면 묶여서 진행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고 그때 진행형을 만드는 ing는 현재 분사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요. 얘가 지금 주어 다음에 being가 쓰여 있는 경우라면 이 주어와 관계를 보시고 주어와 같은 말이면 동명사, 같은 말이 아니면 현재 분사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요. 명사 앞에 이렇게 동사 ing가 있는 경우 하는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면 얘는 현재 분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고요. 뭐 하기 위한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면 이때는 동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큰 틀에서 가볍게 정리를 했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He is reading a book 이라고 되어 있어요. he 주어 있고요. 비동사와 ing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의미적으로 판단해 볼게요. 그는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어색함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아, 현재 진행형을 만들고 있구나. 진행형을 만드는 ing 현재 분사가 되겠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요. 그라는 사람과 책을 읽는 행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사 두 가지 방식 다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요. 이때 reading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2번 Julia is playing computer games 마찬가지 패턴이죠. 줄리아는 비동사 다음에 ing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 playing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 이런 용어들이 헷갈리긴 할 거예요. 3번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취미는 주어고요.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나의 취미는 음악을 듣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순간 동명사 가능성을 높게 보시고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까요? 주어 자리에 쓰인 my hobby와 listening to music은 같은 말입니까? 내 취미가 음악 듣기이고 음악 듣기가 내 취미 같은 말. 이때 listening은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동명사로 확인이 되네요. 자, 1번, 2번이 현재 분사고 3번이 동명사면 3번이 답이 되겠죠. 나머지도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4번 My father is painting the house라고 돼 있죠. 나의 아빠는 비동사 다음에 ing가 있습니다. 일단 나의 아빠는 집을 페인트 칠하는 것이다. 어색합니다. 그러면 나의 아빠는 집을 페인트 칠하고 계신다. 현재 진행형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 진행형에 사용된 ing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아빠라는 사람과 페인트 치다라는 행위가 같을 수도 없고요. 5번 An old lady is walking her dog 이라고 되어 있네요. 표현 하나 정리할게요. walk once dog 하게 되면 개를 산책시키다라는 덩어리 표현 자주 쓰입니다. 이때 once는 소유격이 되겠고요. 문장의 주어와 맞춰서 소유격을 적절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n old lady 한 노부인이 is walking her dog. 주어 있고 비동사 다음에 ing. 자, 해석 들어갑니다. 한 노부인이 그녀의 개를 산책시키는 것이다. 이상해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은 아닐까? 한 노부인이 그녀의 개를 산책시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에 사용된 현재 분사가 되겠죠. 노부인과 개를 산책시키는 행위 자체가 같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 노부인이 있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기는 소유격 her가 자연스럽게 쓰였다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딱 보시고 의미 파악 바로 되면 그냥 바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또 성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되고 꼼꼼히 확인은 해야겠죠. 저는 설명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아까 그러면 답은 3번으로 확인이 됐어요. 자, 6번 같은 패턴이죠. 1번 Finishing a marathon is difficult. 사실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동사의 ing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 동사의 왼쪽 자리인 주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로 예상이 됩니다. 해석을 통해서 확인. 마라톤을 끝내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동명사 주어 맞죠? 2번 I am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라고 되네요. 고민할 거 없이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동사의 ing 나왔어요.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명사죠. 또 하나 이것도 보실게요. 자, 주어고요. be interested in이 되겠습니다. 나는 관심 또는 흥미가 있어요. 어디에요? 사진 찍는 것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동명사 확인이 되었습니다.
3번. Who is the boy dancing on the stage라는 의문문이네요. 자, 그 소년 누구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 뒤에 동사에 ing가 있으니까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 현재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셔야겠죠. 그 소년 누구야? 어떤 소년?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소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현재 분사가 맞겠네요. 자, 이거 구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who라는 것은 의문사고요. 얘가 동사하고 얘가 주어일 거예요. 주어 자리에 쓰인 the boy를 현재 분사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 이렇게 덩어리가 되죠? 춤추고 있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의미적으로 덩어리가 될 것이고요. 동사 dance 뒤에 전치사 덩어리가 수식어로서 이렇게 묶인다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구조가 의문문이라서 이렇게 된 거지.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는 현재 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People in Korea love eating street food라고 되어 있네요. 자, people,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요? 길거리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해. 이게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도 길거리 음식 정말 사랑하고 진짜 맛있죠.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5번 Students enjoy playing computer games 이렇게 나왔네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생들은 즐깁니다. 뭘 즐겨요?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enjo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이런 문제는 아주 좋습니다. 자, 7번.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B, A의 대화입니다. A가 이렇게 말하네요.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나요? 그랬더니 B가요. I was busy because I had my house blank. 저는 바빴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일했대요. 그랬더니 Oh, then invite me sometime. 언젠가 저를 초대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빈칸에 paint라는 동사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징을 좀 볼게요. I가 있고요. 여기 head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어, 그리고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paint라는 동사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는 동사 원형 아니면 PP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으로서 이 목적어와의 관계는 능동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당연히 목적어를 보충하는 거니까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거라고요.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능동관계, 자 과거 분사가 들어가면 수동관계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바빴어요. 제 집이 페인트 칠 되게 하느라고 바빴다는 거죠. 이렇게 집이 페인트 칠 다 해놓은 상태니까 언제 좀 초대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을 기준으로 보면 페인트 칠 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 형태의 페인티드가 들어가야겠죠. 만약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집이 페인트 칠 하다라는 능동관계가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여기 3인칭 단수현재형은 당연히 안 되고 ing는 이 사역동사가 쓰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된다 그랬고요. 투부정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쓰여 있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답은 4번. 자, 8번입니다. 대화의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B의 대화 방식이네요. 자, 먼저 A가 이렇게 말합니다. I watched a very blank movie last night. 그랬더니 B가요. What's the name of the movie? A가요. It's 명랑. 명랑이란 영화 관련된 이야기군요. 그랬더니 B가요. I saw the movie too. I was blank by 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빈칸 A에는요. interesting 또는 interested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B에는요. moved, moving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감정 분사로서 현재 분사를 쓸 것인지 과거 분사를 쓸 것인지 이거 결정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봤어. 뭘 봤어요? 관사 있으니까 명사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명사 movie 앞에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한 단어짜리가 들어가서 수식해야겠죠. 그러면 수식하는 이 명사를 기준으로 감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감정을 유발하는지 감정을 느끼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영화는 이러한 재미를 유발하는 거지 영화가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느끼고 이거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interesting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나는 어젯밤에 아주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봤어. 그랬더니 B가 그 영화의 이름이 뭔데? 명랑이야. 아, 나도 그 영화 봤어. 나는 그 영화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잖아. 감동을 느꼈잖아. 이런 상태죠.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감동을 받거나 감동을 느끼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moved라는 과거 분사가 들어가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때 과거 분사 moved는요. 얘는 수동의 느낌일 수도 있고 감동을 느끼는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by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이것에 의해서란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수동의 느낌으로 보는 것이 여기는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얘는 감동을 느끼는 이라는 상태로 봐도 얼마든지 문제는 풀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했었던 것 중에 감정과 관련된 과거 분사의 경우 만약에 그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이 있는 상태라면 수동의 느낌으로 봐도 되고요. 수동의 느낌이 더 적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쪽으로도 상관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나는 그것에 의해서, 즉 명랑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잖아. 됐을까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interesting과 moved가 있는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9번 어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This novel is really bored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소설은 정말 지루하다. 이거 해석상으로 하면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얘는 감정의 과거 분사예요.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인 거니까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기준으로 이 소설이 지루함을 유발했는지 느끼는지 유발하는지 느끼는지를 보면 될 텐데 자 소설이 지루함을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얘는 boring이 돼야겠죠. 자연스럽게 이 소설은 정말 지루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요 너무 어려운 경우 제가 간단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100%가 아니라 설명을 안 드린 거긴 한데 만약에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 ing를 쓸지 여기 pp를 쓸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요. 주어를 잘 보세요. 결국은 또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기준으로 보는 건데 얘가 만약에 사람인 경우라면요. 혹은 사람인 경우라면 얘는 과거 분사가 대부분 연결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물인 경우에는 ing가 대부분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100%는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ing가 연결된다고 이렇게 바로 가셔도 괜찮긴 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건 늘 똑같습니다. 예, 틀렸어요. 2번 The soccer game was excited 이렇게 나왔네요. 축구 경기는 was excited 신났대요. 이거 보시면 이 방법을 연결하시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exciting이 돼야겠네요.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축구 경기가 신남 또는 흥분이라는 감정을 유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틀렸어요. 3번 They were shocked by the new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가 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아, 이거 감정과 관련되는 분사예요. 그들이 충격을 느낀 이런 상태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by 플러스 목적격이 있는 상태니까 얘는 이렇게 묶어서 수동태로 보셔도 괜찮고요. 수동태에 쓰인 과거 분사,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과거 분사가 쓰여야 되는 상황으로 맞습니다. 얘는요, 제가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그들은 그 소식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다. 수동태로 보시죠. 그리고 수동태에서도 BPP 과거 분사가 쓰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4번 Mom was satisfied with my grad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엄마는 was satisfying이요. 그 다음에 with my grades 이렇게 나왔는데 의미를 보게 되면 엄마가 내 성적에 만족했다는 거잖아요. 엄마라는 사람이 내 성적에 만족을 느낀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분사가 아니라 얘는 satisfied가 돼야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요. 주어 자리에 사람이 쓰였으니까 과거 분사가 연결되는 이걸로 보셔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얘는 과거 분사가 쓰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틀렸습니다. 5번 People around the world were moved by his poems라는 있네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were moved로 되어 있고요. by his poems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감정과 관련 분사이긴 하지만 by 플러스 목적격이 있으니까 얘는 수동태로 봐주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시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은 그의 시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다고요. 수동태에서도 여기 pp가 쓰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답은 몇 번? 3번과 5번이 되겠죠. 자, 모두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3번, 5번 다시 확인하고요. 자, 10번.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어법상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셔야겠네요. 1번 I got a letter wrote in English. 나는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어요. 어떤 편지요? 영어로 쓰여진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자, wrote는 과거형입니다. 안 돼요. 이미 과거형이 나와 있는 상태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 영어로 쓰여진 편지 한 통입니다. 수동의 의미로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돼야겠어요. 그럼 여기는 written이 돼야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과거분사 덩어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미적으로 이렇게 한 방에 묶일 수 있겠죠. 영어로 쓰여진 편지. 괜찮을까요? 이렇게 구조도 살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틀렸어요. 2번 These are the pictures painted by Picasso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들은 그림들입니다.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고요. 자, 그 뒤에 paint라는 동사가 또 나오면 될까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은 피카소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들이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그림들,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과거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돼야겠네요. paint가 아니라 paint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서 피카소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들. 괜찮을까요?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뒤에서 과거분사가 수식. 보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과거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 됐어요. 어쨌든 틀렸어요. 3번 What is a language speaking in Mexico?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언어가 뭐냐라는 겁니다. 멕시코에서 말해지는 언어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다음에 동사에 ing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뒤에서 수식하는 관계를 보시면 되겠죠. 멕시코에서 말하는 언어가 말하는 능동관계가 맞나요? 얘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얘는 spoken 멕시코에서 말해지는 언어가 뭐죠? 직역하면 이렇게 되고요.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뭔가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얘가 의문사기 때문에 맨 앞에 나간 거고 얘가 동사고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목적어, 보어,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각각 뒤에서 과거분사가 수식하는 구조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4번 Look at my schedule, filling with homework라고 되어 있네요. Look at, 봐라, 내 스케줄을 봐라. 어떤 스케줄이요? 숙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숙제가 되겠죠. 자, 명사 뒤에 ing가 있으니까 능동관계가 되겠죠. 스케줄이 나의 숙제를 채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얘는 field라는 과거 분사가 되어서 이렇게 덩어리로서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과거 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로 가득 채워진 스케줄을 말하는 겁니다. 스케줄은 숙제로 가득 채워진 이는 수동관계잖아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답은 5번이겠네요. 자, there are many houses destroyed by the st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re are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들이요? 명사 뒤에 pp가 있으니까 과거분사 덩어리 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폭풍에 의해서 파괴된 집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과거분사 덩어리 괜찮은 것 같아요. There 비동사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과거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 따라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11번 밑줄 친 부분이 우리말 뜻이 어색한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보니까 1번 보세요. Being very sick, I couldn't go to school 이라고 나왔어요. 동사의 ing로 시작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 분사 구문의 첫 번째 구조. 대표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운데로 이렇게 콤마를 기준으로 나눠서 얘가 과거 시제니까 과거 시제 한 문장, 과거 시제 한 문장처럼 해석하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연결. 아팠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연결됐죠. 아팠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갔다, 갈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유의 의미가 되겠네요. 매우 아팠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2번 Studying for the exam, he failed it again 이라고 나왔네요.
자, 마찬가지로 동사의 ing로 시작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분사구문. 자, 컴마를 기준으로 나눠서 과거 시제네요. 그러면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험에서 실패, 낙제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했으면 상식적으로 시험에서 이번에는 통과했을 것 같은데 그 상식 밖에, 예상 밖의 상황 결과가 연출이 됐어요. 양보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비록 시험 공부를 했지만, 비록은 빠져 있어도 시험 공부를 했지만 충분히 의미 파악 가능합니다. 3번 The woman drank coffee, sitting on the sofa. 자, 일단 컴마 다음에 ing가 나와 있으면 두 가지로 해석 접근해 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경우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나머지 경우에는 뭐뭐 하다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동시 동작, 얘는 연속 동작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여자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자연스러운데요? 괜찮습니다. 앉으면, 소파에 앉으면서라는 건 소파에 앉아서 앉아있는 동작과 커피를 마시는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됐습니다. 답 3번. 답 3번이 아니고 3번도 괜찮아. 1, 2, 3번은 다 맞는 거네요. 그러면 4번 볼게요. Taking a nap, you will feel b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ing로 시작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주절의 동사에 will? 굉장히 중요한 특징. 조건은 아닐까요? 예상해 보시고 해석을 통해서 확인. 나눠서 take a nap은 낮잠을 자다라는 뜻입니다. 낮잠을 자면 너는 기분이 나아질 거야 또는 컨디션이 나아질 거야. 자연스러운데요? 낮잠을 자면 맞습니다. 5번 Being a tall boy, he was not good at basketball 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사의 ing로 시작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눠서 볼게요. 자, 얘가 과거네요. 그리고 was not good at, be good at 잘하다는 건데 was not good at이니까 잘 못한다는 뜻이야. 그는 농구를 잘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과거니까 과거로 보시고요. 키가 컸어요. 그는 농구를 잘 못했어요. 보통 키가 크면 농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농구를 잘 못했다. 이런 상황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양보의 구문 되겠습니다. 키가 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는 농구를 잘 못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되겠네요. 비록 키가 큰 소년이었지만 그는 농구를 잘 못했다. 양보의 의미로 보시 바라겠습니다. 11번의 답은 5번. 자, 이제는 12번 문제 풀어볼 차례인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는요. 답이 두 개가 나와요. 일단 풀어볼게요. 어법상 옳은 것은 1번. The running water was crystal clear. 자, 여기 표현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crystal clear라는 것은요. 수정처럼 맑은, 그래서 매우 맑은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보이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동사의 왼쪽 자리, 주어 자리가 되겠죠. 주어 자리에 the running water가 쓰여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보시면 run이라는 동사의 ing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run은 동사로 쓰일 때 달리다 라는 기본 의미 말고도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물과 함께 쓰여서 흐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달린다는 것은 결국 물이 흐른다는 의미잖아요. 전체적인 의미 파악해 볼게요. 흐르는 물은 매우 깨끗했다, 깔끔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running은 한 단어의 현재 분사로서 명사 water를 앞에서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water가 기준이 될 것이고요. 이 water를 기준으로 능동 수동 관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은 흐르는 능동 관계 자연스럽습니다. 물이 흘러지는 수동 관계 어색하지요. 따라서 이 문장은 어법상으로 올바른 문장입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것은 모두 틀린 것으로 확인이 돼야 할 텐데 이 중에서 또 한 개가 맞는 것이 나올 겁니다. 또 확인해야겠네요. 2번 I love the food preparing by my mother. 나는 사랑합니다. 무엇을요? 음식을 사랑한대요. 목적어 자리에 쓰인 the food 다음에 prepare 동사의 ing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prepare 동사로 쓰일 때는요. 준비하다라는 의미죠. 어쨌든 명사 뒤에 ing 형태가 있으니까 얘는 두 단어 이상의 현재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정상적인 문장이라면 의미 파악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문법성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food를 기준으로 해서 능동수동 관계를 보셔야겠죠. 음식이 준비하는 능동관계 괜찮나요?
어색하죠. 그러면 과거 분사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 분사와 관련된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 현재 분사를 쓸 것인지 과거 분사를 쓸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현재 분사가 어색하다고 한다면 과거 분사를 일단 생각하고 연결을 해봐야겠죠. 음식을 기준으로 음식이 준비되는, 마련되는 자연스럽습니다. 전체 의미 파악해 볼게요. 나는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엄마에 의해서 준비되는 음식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문장은 그렇다면 preparing이 쓰이는 상황이라면 틀렸다고 봐야겠죠. 3번 갈게요. The song playing at the concert was amaz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주어죠. 주어 자리에 the song 명사가 쓰여져 있고 그 뒤에 play 이 동사의 ing 형태가 보입니다. 마찬가지죠. 명사 뒤에서 현재 분사가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되어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건 아닌지. 그럴 때 우리는 이 the song이라는 명사를 기준으로 일단 문법성을 판단해 봅니다. 노래가 연주하는 능동관계가 맞는지, 노래가 연주되는 수동관계가 맞는지요. 자, 노래가 연주한다? 이거 매우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면 얘가 playing이 아니라 played 과거 분사가 되어서 이렇게 덩어리가 된 상태로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될 텐데 의미로 파악해 볼게요. 그 노래는 어떤 노래? 콘서트에서 연주된 그 노래는 그리고 비동사 나오고요. 여기 보니까 감정의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쓰인 the song과의 관계를 봐야겠죠. 노래가 놀라움을 유발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맞는데 얘가 지금 틀린 상황이니까 얘를 틀렸다고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요. 얘가 play라는 동사가 굉장히 독특한 동사예요. 얘는 무엇무엇을 연주하다, 무엇무엇을 틀다라는 의미일 때는 타동사인데 이 play가 자동사로 쓰여서 그 자체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연주되다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played로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콘서트에서 연주되고 있던 그 노래는 놀라웠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괜찮은 문장이 돼요.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건데 제가 이거 시험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번을 제가 이렇게 살짝 고쳐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Playing at the concert를 singing by the choir 이렇게 고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문법성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choir라는 것은 합창단인데요. 그 노래는 이렇게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합창단에 의해서 부르고 있는 노래는 이거 괜찮을까요? 요거 판단이 잘 안 되면 the song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노래가 부르고 있는 합창단에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합창단에 의해서 불러진 그 노래 sing, sang, song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was amazing 이 부분은 괜찮아요. 이렇게 고친다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초판 교재를 갖고 계신다면 여기에 playing at the concert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요거를 singing by the choir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이 singing이 과거 분사인 song으로 돼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에 불편을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4번 볼게요. The letter sending yesterday arrived this morn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편지는 주어 자리에 명사 the letter가 쓰여져 있고요. 그 뒤에 send라는 동사의 ing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되어서 명사 그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the letter를 뒤에서 수식하는 건 아닌지 봐야겠고 the letter를 기준으로 해서 편지가 보내는 능동관계가 맞는지 편지가 보내지는 수동관계가 맞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 편지가 보내는 능동관계 어색해요. 그러면 sent가 되면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서 어제 보내진 그 편지는 도착했다 오늘 아침에 이게 깔끔한 거죠. 이게 틀린 문장입니다. 자, 5번 볼게요. The house building in the 19th century is a historical landmark라고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자리에 the house라는 명사 쓰여 있고요. 그 뒤에 build라는 동사의 ing 형태가 보여요. 그러면 일단 둘의 관계 볼게요. 집이 짓고 있다, 집이 짓는, 이거 능동관계 이상합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 built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고 나서 여기에 동사가 나온 구조인데요. 19세기에 지어진 그 집은 역사적 랜드마크이다. 자연스럽습니다.
관계를 항상 기준 잡아서 보시면 문제는 풀려요. 얘가 만약에 정상적인 문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명사 다음에 ing 또는 pp가 나오면 끊어서 의미 파악하시면 되는데 문법성을 판단할 때는 명사 다음에 ing나 또는 pp가 나와 있으면 그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능동성 관계를 기본적으로 따져주시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는 기존처럼 답은 1번 나오겠네요. 그리고요. 얘를 싹 지우고요. 요것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명사 앞에서 한 단어짜리 현재 분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고요. 2번을 보시면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여기는 과거 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로 봐야 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3번의 경우에는요.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과거 분사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로 봐야 정상이라고 했고요. 여기에서는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기준으로 과거 분사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기준으로 과거 분사 덩어리가 이렇게 되어 갖고 수식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써드리도록 할게요. sung, 얘는 sent, 얘는 built, 그리고 얘는 prepared가 되겠습니다. 자, 덩어리를 묶을 때는요. 자, prepared 과거 분사 뒤에 by 행위자까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얘가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 묶일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ung by the choir. 여기는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편지 언제요? 어제 보내진 편지. 얘가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고 게다가 여기에 주어가 있고 동사의 과거형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얘가 당연히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와 동사 사이에서 과거분사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로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The house 나와 있고요. built가 과거 분사가 있는 상태에서 수식어구 in the 9th century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게다가 여기 비동사가 보이고 있으니까 비동사 왼쪽 자리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에 더 명사 확인이 됐고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서 이렇게 수식하는 이 구조를 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도 맞출 수 있다는 것까지도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13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13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not having enough money, I can buy it. 동사의 ing로 시작을 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분사구문이죠. 물론 분사구문 앞에 not이 붙어서 부정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분사구문의 부정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문장이네요. 그러면 이 의미를 파악해서 접속사 살려내란 얘기잖아요. 어떻게 살려내야 돼요? 컴마를 기준으로 각각 한 문장처럼 해석합니다. 여기 현재 시제네요. 그러면 충분한 돈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충분한 돈이 없어서 없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없다죠. 그러면 얘는 이유의 의미로 살려내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또는 since 또는 as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주어가 없다는 건 주절주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절주어 살려내시고요. 현재니까 현재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부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don't have로 이렇게 살려내야겠죠. 자, 일단 얘를 현재 시제로 살려내는 겁니다. 이 일반 동사 현재형을 부정하려면 앞에 don't나 doesn't가 필요할 텐데 주어가 I니까 don't로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because I don't have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enough money가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물론 because 대신에 since나 as를 써도 돼요. 자, if 일단 틀렸고요. while도 틀렸고요. before도 틀렸고요. because가 얘가 답이겠죠. although 틀렸고요. 맞을까요? 나머지 뒤에는 똑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때는요. 이거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 빼고 그냥 접속사만 고를 수 있게 만들어도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해봤습니다. 어쨌든 답은 4번밖에 될 수가 없겠네요. 자, 14번. 밑줄 친 부분이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계속 해왔던 패턴이네요. 1번 Look at the singing bi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있는 새들을 보라는 겁니다. 자, 새라는 명사 앞에서 현재 분사가 수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노래 부르고 있는 새, 뭐 깔끔합니다. 2번 My mom is listening to the radio. 나의 엄마는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 ing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3번 They are building sand castles. 그들은 짓고 있어요 혹은 만들고 있어요. 뭐를요? 모래성을. 현재 진행형에 쓰인 현재 분사. 4번 Her favorite activity is hiking.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하이킹하는 것입니다. 하이킹하는 것이다 동명사고요. 그녀가 좋아하는 활동이 하이킹하는 것, 하이킹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때 동명사가 되겠네요. 답은 4번으로 예상되고요. 5번 She saw the boy running toward the gate. 주어 동사 자리에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쓰인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그녀는 그 소년이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분사. 답 4번 됐네요. 15번 어법상 옳은 것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인한 문제 나왔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이런 문제 꼭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할게요. I was excited to hear the good news라고 되어 있네요. 나는 신남을 유발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서 이상하죠. 나라는 사람이 신나는 감정을 느꼈다가 되니까 얘는 excited가 돼야 되겠고요. 감정의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감정의 원인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도 보시죠. 나는 좋은 소식을 들어서 신이 났습니다. I was excited. 틀렸어요. 두 번째, the movie was so boring that I fell asleep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것도 하나 볼게요. So that 주어 동사가 있고요. So that 주어 can 동사가 있고요. So that 주어 can't 동사 요게 있습니다. 의미가 각각 달라요. 보세요. 너무 이러이러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너무 이러이러해서 주어가 동사할 수 있다. 너무 이러이러해서 주어가 동사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요. so와 대시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붙어 있는 경우에는요. 목적을 나타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이것도 제가 따로 유닛 하나 배정했어요. 지금은 가볍게만 보시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So boring이라는 감정의 현재 분사 그리고 then 나오고 주어 동사 패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어쨌든 보게 되면 주어, 비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 자리에 쓰인 감정의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쓰인 the movie를 기준으로 영화가 지루함을 유발했겠죠. 게다가 사람이 아니니까 현재 분사 연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맞는 문장 되겠죠. 요거 복잡하니까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She was amazing by the magician's tricks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제는 이런 문장도 보일까요? 그녀가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놀람을 유발했을까요? 그 마술사의 트릭에 의해서 그 마술사의 기술이나 이런 속임수에 의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속임수가 그렇고 마술사의 그런 기술에 의해서 깜짝 놀랐다가 되겠습니다. 그녀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즉 깜짝 놀람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돼야겠죠. 또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도 연결해 볼 수 있고요. 틀렸어요. 네 번째, he was confusing by the complex instruction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는 이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복잡한 지시사항에 의해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가 맞겠죠. 혼란스러웠다. 그라는 사람이 혼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보시면 되겠죠. confused. 뭐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복잡한 지시사항에 의해서 매우 헷갈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confused가 맞지 않습니다. confused가 맞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He was disappointing with the results of the task. 그는 실망을 유발했어요. 시험 결과에 실망을 느꼈겠죠. 그러면 disappointing이 아니라 disappointed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틀렸고요. 두 번째 맞고요. 세 번째 틀렸고 네 번째 틀렸고 다섯 번째 틀렸습니다. 하나만 맞네요. 따라서 4번 1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도 한번 해드릴까요? 근데 이게 막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람 ed 사람이 아닌 거 ing 사람 ed 사람 ed 사람 ed 뭐 이렇게도 풀 수는 있을 겁니다.
자, 답은 1번. 16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Look at the star shining in the sky라고 되네요. 자, 별을 보세요. 어떤 별이요?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별이 되겠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현재 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고 별이 빛나는 능동관계 괜찮습니다. 자, 2번 The dog barking at us looks scary. 그 개는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 뒤에 ing가 보여요.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그 개 어떤 개요? 우리를 향해 짖고 있는 그 개는 무서워 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분사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맞는 거죠? 우리를 향해 짖고 있는 그 개는 무서워 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됐고요. 자, 주어 자리에 the dog이 쓰였고 looks라는 3인칭 단수 현정이 연결된 것도 보시고요. 1번이면 다 맞네요. 3번. Who is the man singing with her? 라고 돼 있어요. 그 남자는 누구야? 어떤 남자요? 그녀와 함께 노래 부르고 있는 남자요. 남자가 노래 부르는 능동관계 괜찮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4번. It's not a problem causing by one person.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 보어 자리에 쓰인 문제라는 명사 뒤에 ing가 있으니까 문제가 야기하는 능동관계일까요? 뒤에 보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야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causing이 아니라 caused라는 과거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가 되어야겠네요. 그건 한 사람에 의해서 야기된 문제가 아니라 즉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5번 The man walking on the street is my new science teacher. 그 남자, 어떤 남자요? 거리에서 걷고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새로운 과학 선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는 현재 분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돼서는 특별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얘도 맞는 것이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은 1번 I bought a bag making in Italy. 나는 가방 하나를 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가방이 되어야겠죠. 이 명사를 기준으로 수동관계가 돼야 되니까 얘는 made in Italy가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2번 What is a language spoken in Brazil? 비슷한 문장이죠. 언어는 무엇인가요? 어떤 언어요? 브라질에서 말해지는 언어. 관계, 수동관계 괜찮아요. 3번 The story writing by her is very touching.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그녀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가 돼야겠죠. 따라서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쓰여야겠습니다. 그녀에 의해서 쓰여진 그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죠. 틀렸어요. 4번 Look at the little girl danced in the room. 그 어린 소녀를 보라는 거죠. 어떤 어린 소녀요? 방에서 춤추고 있는 어린 소녀입니다. 소녀가 춤춰지는 것이 아니라 춤추는 능동관계여야겠죠. 따라서 여기는 dancing이 되어야겠습니다. 틀렸어요. 5번 Cricket is a game playing in many English-speaking countries 나왔는데요. English-speaking country는 영어를 말하는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영어권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Cricket은 경기래요. 어떤 경기요? 많은 영어권 국가에서 되는 그런 경기 또는 게임이 되겠죠. 이 게임, 경기나 그 게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 되는 이 관계가 돼야겠죠. 경기나 게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되는 관계가 맞습니다. 경기나 게임 뭔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틀렸어요. 그럼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오늘 조금 깁니다. 18번 어법상 옳은 것의 개수는 네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She saw him sitting on the bench. 그녀는 봤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해변에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의 현재 분사가 쓰여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가 앉아 있는 능동관계도 아주 괜찮습니다. 두 번째, they found the project challenging 이라고 나왔네요. 자, 주어고요. 동사
find의 과거형 그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형용사로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의미 파악 볼게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 프로젝트가 도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쓰였으니까 목적어와 관계를 봐야겠죠. 그 프로젝트가 도전적인이라는 능동관계죠. 도전적이 된 이름 수동관계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다. 세 번째, he wants his children educated well. 이거 뭔가요? 그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his children이라는 목적어 있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educate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쓰는 것으로 보여요. educate는 교육하다라는 뜻입니다. education 하면 교육이라는 명사잖아요. 그럼 과거 분사가 됐으니까 want 목적어 과거 분사 형태로 이 둘의 관계는 수동 관계가 되겠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였습니다. 목적어를 기준으로 목적어 자리에 쓴 명사가 잘 교육되는 이런 수동 관계로 봐야겠죠. 보니까 그는 원해요. 그의 아이들이 잘 교육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교육되는, 교육받는 이런 관계 적절합니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The teacher made a lesson interest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선생님은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가 형용사의 자격으로 들어가면 make 목적어 형용사 덩어리 오형식 패턴 되겠죠. 선생님은 그 수업을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 거니까 목적어를 기준으로 수업이 재미를 유발하는 관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 맞았으니까 4개. 답 5번 되겠네요. 이런 문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꾼 것 중 어색한 것은 그러면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씩 볼게요. Being sleepy, he took a short nap. 일단 다 분사 구문입니다. 동사의 ing 패턴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눠서 볼게요. 졸렸습니다. 그는 짧은 낮잠을 잤습니다. 졸렸기 때문에 짧은 낮잠을 잤겠죠. 자, because 접속사 살려내고요. 앞에 주어가 없다는 건 같아서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he로 살려내고요. 얘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 시제를 쓰면 되겠죠. was나 were 둘 중에 he와 맞춰서 was를 썼어요. because he was sleepy, he took a short nap. 자연스럽습니다. 2번, having a toothache, I went to the dentist. 얘도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의 구조인데 나눠서 볼까요? 과거입니다. 치통이 있었어요. 이가 아팠습니다. 나는 치과에 갔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다. 이가 아팠기 때문에 치과에 갔다. 이가 아팠을 때 치과에 갔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though라는 양보로 살려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빨이 아팠지만, 치아가 아팠지만 치과에 갔다. 이거 맞지 않죠? 이거 틀렸네요. 얘는 접속사부터 틀렸습니다. 자, 주어를 살려낸 건 잘했어요. 얘가 과거니까 얘를 과거로 쓴 것도 잘했지만 얘가 틀렸습니다. 어색한 거 답 찾은 것 같아요. 나머지 볼게요. Turning right, you will see the building. 현재 분사 구문인데 여기 주절에 얘가 보여요. 조건 예상해 보시고 확인할게요. 우회전하시면 당신은 그 건물을 보게 될 겁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접속사 if 살려내고요. 주어는 같으니까 생략된 거라서 you 살려내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면 미래 시제로 써주면 될 텐데 제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아무리 실제 의미가 미래라도 현재를 써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쓴 것까지 잘 되어 있어요. 이거 완벽하게 바꾼 거죠. 답 2번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확인할게요. 4번 Finishing my homework, I went to the concert. 자, 현재 분사 구문입니다. 나눠서 볼게요. 자, 과거 시제입니다. 숙제를 끝냈습니다. 나는 콘서트에 갔습니다. 숙제 끝내고 나서 콘서트에 갔다. 숙제 끝낸 후에 콘서트 갔다. 괜찮을까요? 애프터 잘 살려져 있습니다. 주어는 같아서 생략이니까 살려내고 과거니까 과거로 잘 살려냈습니다. 5번 Speaking in front of people, I always feel nervous. 동사의 ing로 시작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분사 구문. 자, 나눠서 볼게요. 얘가 지금 현재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항상 긴장합니다. 초조합니다. 나는 긴장되고 초조한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항상 긴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괜찮을까요?
이거 when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의미 파악하면 when이 자연스러우면 이거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어는 같아서 생각했으니까 놓고 얘가 현재 시제니까 현재 시제 스피크로 바꾼 것도 뭐 전체적으로 잘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요. 접속사의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제가 점검해 드렸습니다. 예, 맞네요. 답 2번 다시 확인합니다. 20에서 21번 이제 서술형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조건에 맞게 빈칸을 완성하죠. 자,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네 단어로 쓰는 겁니다. 필요시 단어를 변형하라고 해요. 20번과 21번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20번. 그들은 불을 끈 채로 영화를 봤다. 그들은 주어, 봤다 동사, 영화를 목적어. 그리고 나서 불을 끈 채로 뭐뭐 한 채로 뭐뭐 한 상태에서 with 명사, 분사 또는 형용사를 쓸 수 있겠네요. turn off the lights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봤습니다. 영화를. 그리고 with라는 전치사가 있는 상태예요. 그 뒤에 명사를 쓰고 여기서는 the lights가 되겠죠. 불을 그러면 얘를 쓴다면 이 명사를 기준으로 불이 꺼지게 된 상태에서 즉 불을 꺼놓은 상태예요. 어쨌든 이 명사를 기준으로 보기에는 수동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with the lights turned off까지 이렇게 가야겠네요. 자, 둘의 관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그들은 개가 뒤따르는 채로 거리를 걸었다. 이거 여러 번 본 문장입니다. Follow them, their dog은 주어져 있고요. 그들은 주어 거리를 걸었다. 이 부분이 동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뭐 한꺼번에 묶어서 가시면 되겠죠. 뭐 거리를 걸었다는 walk down the street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개가 뒤따르는 채로 뭐뭐 한 채로 뭐뭐 한 상태에서 with 분사구문 쓰는 것이 될 거고요. 그들은 걸었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자, with라는 전치사 나와 있고 명사 다음에 여기 분사를 써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 그들의 개가 명사가 되겠고요. 개가 그들을 뒤따르는 능동관계가 되는 거니까 with their dog following them 이렇게 돼야겠네요. 됐어요. 22에서 23번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과 같은 뜻이 되도록 접속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다시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가 하도 많고 이게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칠판만 계속 본 상태에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22번. Not knowing what to do, I'm asking for your help. 이렇게 나와 있죠. 동사에 ing로 시작을 해서 컴마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분사 구문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ask for라는 것은 요청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현재 진행형이 된 거네요. 그럼 여기 부분만 일단 해석하면 나는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분사구문 앞에 이게 not이 붙어서 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의미 파악을 해야 접속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자, 여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나는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후의 접속사 because를 기준으로 가볼게요. because 쓰시고 그리고 나서 주어가 없다는 건 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knowing을 동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현재 분사를 동사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단 know가 된다고 할게요. 근데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럼 여기 현재 진행형을 쓰려고 했더니 이러한 상태에 인식과 관련된 상태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얘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현재를 나타내는 don't를 써주면 되겠죠. Because I don't know what to do. Since I don't know what to do. As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따라서 because 또는 since 또는 as I don't know what to do. I'm asking for your help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도 같은 유형이죠. Reading the newspaper, Dad dropped his cup in surpr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의 ing로 시작해서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자, 의미 파악할게요. 나눠서 얘가 과거입니다. 신문을 읽었어요. 아빠가 컵을 떨어뜨렸어요. In surprise, 놀람 속에서 즉 놀라서 컵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을 읽었어요. 놀라서 컵을 떨어뜨렸어요. 신문 읽다가 놀라서 컵 떨어뜨렸구나.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는 동시동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while 또는 as라는 접속사 살려내고 주어는 같으니까 여기 뒤에 that가 있네요. 그럼 앞에다가 that를 써주고 얘를 he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원래 항상 이래요. 명사 나오고 대명사가 뒤따라 나오는 게 순서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과거니까 얘도 과거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read 보시면 되는데 요거 보세요. 자, while이나 as는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면서기 때문에 이때의 동사가 시제에 맞춰도 되고요. 얘를 진행형으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자연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얘를 was reading으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while 또는 as dad was reading the newspaper, he dropped his cup in surpris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 분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제가 이거 칸수가 4개인데 칸수 3개로 잘못해가지고 while 다음에 여기 과거 진행형을 써야 되는데 과거형으로 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나중에 따로 뭐 지금 관련 없긴 한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관련된 영상에 다 고정 댓글에 수정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 25로 갈게요. 칠판도 굉장히 더럽네요. 자, 다음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분사구문 바꾸는 거야 뭐. 24번 While we were watching the sunset, we felt a sense of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얘를 being으로 바꿨는데 그 뒤에 ing 있으니까 또 생략. 그러면 watching the sunset, we felt a sense of peace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몰을 봤어요. 우리는 평화로운 느낌을 느꼈어요. 즉 평화로운 감정을 느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분사구문 깔끔하게 만들어졌고 의미까지도 파악이 됐습니다. 자, 25번 After he had finished his homework, he went out to play. 이거 나왔던 문장은 또 연습해 보라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after 접속사, 주어, 동사는 과거 완료가 되겠고요. 컴마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 접속사 생략, 주어 같아서 생략. 얘를 ing로 바꾸면 having finished his homework, he went out to play가 되는 거죠. 여기에 분사구문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주절의 동사의 시제보다 하나 더 이전 과거. 그의 숙제를 끝냈어요. 그는 놀러 나갔습니다. 숙제를 끝내고 나서 놀러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기본 개념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쉬운 걸로 할 만한 걸로 풀면서 개념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예문으로 봤던 거지만 이렇게 조금 덜 부담된 상태에서 문제 풀고 개념을 잡고 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챕터 9 분사편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를 모두 풀어봤네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59강 챕터 10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관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들 중요한 포인트만 묶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유닛 59이고요. 부정관사와 정관사. 이거 너무 어려운 파트죠. 다음 시간에 자세한 얘기 하도록 하고요. 오늘 복습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